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대표가 오늘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입니다. 조 대표는 물음표가 새겨진 커피잔을 한 손에 든 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커피잔에는 뒤집힌 물음표가 새겨져 있는데 조 대표 측은 검찰 소환에 대해 우리를 외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조 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전 정권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여 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서 나온 조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수사의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전주지검 앞에는 조 대표 지지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등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상직 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과정 전반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과 3시간여 만에 끝난 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 소유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채용하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뒤 매달 급여 800만 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국 대표에게 중진공 이사장 내정이 이뤄진 2017년 12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친인척 관리를 맡는 특감반 보고를 받은 만큼 사위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현지에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동거래를 한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대표는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모른다는 답변 외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진술을 거부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동안 이번 수사와 관련해 비교적 잠잠했던 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전 정권에 보복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주 만에 다시 공식 논평을 낸 민주당은 전 정부 모욕죽이라면서 야당 탄압의 선봉대로 나선 검찰의 야비한 작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자녀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합니다. 망신주기 수사로 국민의 시선을 돌릴 심산으로도 보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전사위 수사와 관련해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적극적 대응을 통해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검찰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여당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 보복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이번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검찰 출입하는 권영석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검찰 압수수색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항공사에 취업하면서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사 근무 경력이 없는 서 씨에게 일자리를 주고 월급과 집세 등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주는 방식으로 문다혜 씨 부부를 지원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사이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검찰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 압수수색도 서 씨가 항공사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정도면 수사가 꽤 진척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고 넉 달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항공사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가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취업의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사전 내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확인을 마쳤습니다. 내정을 논의한 청와대 비공식 회의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를 했고 회의를 주재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조국 당시 민정수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남은 건 이 비정상적인 이사장 임명과 서 씨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결국 최종 종착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2020년에 뇌물 혐의로 고발당해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당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다혜 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다가 서 씨가 태국항공사에 취업하자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줄 생활비를 이 전 의원이 대신 내준 거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든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지막 무더위를 즐겼는데요.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서울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38일 만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한강다리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 여기는 이렇게 그늘이 져서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얼음골 같아요. 계곡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강 수영장은 지난 18일 폐장했지만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시민들은 이곳 한강 물빛광장을 찾아 여름의 끝자락을 즐겼습니다. 물놀이에서 시원하고 좋아서 여기 다음에 더 올 거예요. 여기 100번 와도 안 질려요. 해수욕장도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좀 답답하고 그래도 탁 트인 곳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하면은 애기도 기분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주말을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이열치열 고추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은 양산과 부채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양산도 끼고 선글라스 하고 그렇게 왔어요. 더울수록 매콤하게 먹고 또 시원한 느낌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2도, 부산 31도로 전국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 전남 광양과 경남 창원은 한때 34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더위가 내일까지 지속되다 다음 주 비가 내린 뒤 차츰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계속된 더위에 에어컨을 일단 틀긴 하는데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분들 많죠. 다음 주부터 8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9월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최장 열대야가 이어진 올여름.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7월부터는 거의 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일단 못 낼 정도는 아니겠지 하고 그냥 틀었어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한 8월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에어컨 사용법을 점검해봤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은 오히려 다시 킬 때 요금이 더 나간다고 차라리 적정 온도를 맞춰서 계속 켜놓으라고. 2011년 이후 출시된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으로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고 희망 온도를 유지하면서는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때문에 껐다 켜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좋습니다. 90분 이내로 잠깐 외출하는 경우에도 에어컨을 켜놓는 게 낫습니다. 껐다 켜는 것보다 전기 사용량을 2에서 5%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문은 닫아야 합니다. 거실의 면적이 약 13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안방의 문을 열게 되면은 약 6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난 면적만큼 에너지를 50% 더 사용하는 거를. 4인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9.7시간 사용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12만 2,210원. 사용 시간을 2시간만 줄여도 18,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제주도에서 총기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알고 보니 레저용 총기였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택시 2대를 치고 달아났던 20대 외국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차들이 직진하고 있는 교차로에 붉은색 차량이 그대로 좌회전하며 돌진하고 검은색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호위반 차량은 이곳에서 택시 2대와 부딪혔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2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음주나 마약, 무면허 등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뭐 있나 싶어서 다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제 진술은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귀퉁이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 특공대가 주변을 지킵니다. 어제 저녁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총기와 실탄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기가 원래 공부는 그런 데거든. 저기 가보니까 총알이 있더라고. 장착돼 있고. 출동한 경찰이 군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현장에선 총과 총알, 방탄조끼, 무전기 등이 발견됐지만 실제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레저용 물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선 내리막길에서 카트가 넘어지며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보조경기원 없이 직접 카트를 몰며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되면서 연예계도 단호한 대응을 엄포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트와이스는 지난 3월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데뷔 10년차 걸그룹입니다. 어젯밤 트와이스의 공식 SNS 계정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가수 권은비 씨의 소속사 역시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를 취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사진 등 사이버 범죄가 계속되어 왔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보수를 활용해서 좀 더 대량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합성이 일어나고 피해가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가장 빈번하게 딥페이크 음란물에 타겟이 된 피해자는 한국 연예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 중 무려 8명이 한국 연예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요즘 자전거 도로에는 겉모습은 자전거인데 속도는 오토바이 수준만큼 빠른 이른바 자토바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는 시속 25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설계돼 있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속도 잠금 장치를 풀고 과속하는 자토바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혜나 기자가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로 오토바이처럼 생긴 자전거가 질주합니다. 자전거처럼 페달이 붙어 있지만 전기 모터로 달릴 수 있어 오토바이 모양의 자전거라 불리는 자토바이입니다.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일반 오토바이와 달리 시속 25km 이상 속도를 못 내게 잠금 설정돼 있어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전거 도로에선 시속 30km 이상 달리는 전기 자전거가 수두룩합니다. 최고 속도를 제한해 전기 자전거로 국내 사용 승인을 받은 뒤 간단한 조작만으로 속도 잠금 설정이 풀리게 돼 있어서입니다. 불법 개조에 해당하지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엔 10초 만에 잠금 설정을 풀 수 있다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어때요? 이거를 10초 정도 잡고 놔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는 전기 자전거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시속 40km 이상 달려도 문제 없다며 대놓고 홍보합니다. 최대 시속이 얼마나 나가나요? 45km. 자전거도로 타도 누가 단속하고 있다는 없으니까 타도 돼요. 현행법상 최고 속도 시간당 25km 이상이거나 30kg이 넘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과속과 추월을 일삼는 전기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입니다.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깜짝 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재하는 그 시스템이 많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자토바이를 포함해 지난해 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1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과속을 탐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각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 기간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부권 중증 환자 치료 등을 전담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이미 지난 5월부터 소아응급실은 일주일에 2번 문을 닫는데 앞으로는 성인 환자들도 매주 수요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떠났는데 나머지 11명 중 4명도 경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보류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학계는 대란을 우려합니다. 전공의들 사직 전에도 응급실은 난리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석까지 겹쳐봐요. 더 난리 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거든요. 전공의 없이 추석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에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실 수가를 250%까지 대폭 인상하는 등 특별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제발 추석 연휴 동안 아프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긴급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가 4년 만에 가장 낮았을 만큼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 판매는 늘고 여행 예약도 많다고 합니다. 최장 9일에 달하는 추석 특수가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 진열대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희 가족에 좀 좋은 일이 있기도 했고 또 워낙 또 큰 명절이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물가 고금리에 알뜰하게 추석 선물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의 리조트는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1.9% 감소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 최장 9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소비 심리를 되살릴 기회라고 보고 정부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숙박 쿠폰 배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추석 특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가 가장 큰 준 이유가 뭐냐면 부채거든요. 그다음에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내수 회복을 위해선 일시적인 소비 진작책보다 일자리 확대와 집값 안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금융권과 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금리를 올려 대출량을 조절하는 행태를 비판하자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고 있고 두산그룹은 합병까지 철회했습니다. 한편에선 관치금융과 월권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김창섭 기자가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쉽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한마디는 파장이 컸습니다.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오던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고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는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은행으로 대출 원정을 가고 대출 신청 시각에 맞춰 인터넷은행 앱에 접속하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바로 대출 조회하고 신청을 누르면 오늘 이제 가능한 대출건이 다 모두 마감이 됐다. 좀 어렵다 하면 2금융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원장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주주이익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선 경영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정조준했습니다. 이 원장의 초강경 발언에 두산그룹은 합병을 철회했고 우리금융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도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활발한 논의를 만드는 건 좋은데 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상당한 그 무게감을 가지고 그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 합병까지 개입하는 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시절부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원장이 논란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 해군력이 최근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쇠락으로 군함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방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방산시장 진출 도전 상황을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간에 다리를 올린 미 이지스함 지휘관들이 항해 중인 중국 항모 랴오닝함을 여유롭게 바라봅니다. 2021년 4월 미군이 공개한 사진으로 당시 압도적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업에 집중 투자를 해온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한 데 이어 2028년이면 격차를 140척 이상 벌릴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은 국내 조선소가 이미 포화 상태로 한국과 같은 우방국의 선박 건조 능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We need to keep open-minded about those opportunities so we can actually increase the production rates of our ships and aircraft. 미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최근 국내 방산업체가 미 7함대 소속 보급선 수주에 성공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방위 사업 전시회에 한국이 처음 참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80개국 업체들이 참여하는 미 해군연맹 주관 SAS 방산전에
한국관 개설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국가를 지원하는 그게 되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발전돼 있는지를 이제 세계에 알려야. 한국 무기 체계의 미국 진출도 관심인데 국산 유도 로켓 비공은 지난달 미국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하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사실상 수주했지만 미국 원자력 업체가 수출에 제동을 걸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닌데요. UAE 바라카 원전 때부터 이어진 악연을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뭘 근거로 제동을 건 겁니까? 네, 이걸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원천 기술을 놓고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때부터 참여해서 기술을 전수했다면서 이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의 원천 기술 역시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코에 반독점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입니까? 근데 이거를 좀 한수원의 생각을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이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발전을 좀 받긴 했지만 이제는 핵심 기술이 국산화했다는 건데 웨스팅하우스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이죠.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다가 추후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때는 철회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까? 네, 바라카 원전 때는 보면 당시 한전이 원자료 냉각제 펌프와 터빈 기자재 등 주요 장비와 부품을 웨스팅하우스부터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기자재 등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 주장을 철회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체코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자재를 대부분 국산화하면서 더 이상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빌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에게 사실상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지분을 요구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경영난으로 파산 신청 이후에 현재는 캐나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입니다. 이 사모펀드다 보니까 수익 창출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체코 원전권으로 이렇게 한수원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반대를 하면 체코 원전 수출, 이거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원자력 공급급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업체가 신청서만 내면 되는 간단한 절차긴 한데 신청 주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본계약이 불발되는 이런 최악의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한수원도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인 상황입니다. 수주를 따내려고 총력을 다했었는데 정부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009년이었죠.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는 효과를 실제 누렸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역시 내심 비슷한 효과를 기대했을 텐데 만이 하나 본계약이 무산된다고 하면 지지율에 도움이 되긴커녕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제동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교한 외교력으로 잘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후보가 북한의 핵 능력이 매우 실질적이라 김정은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자인 해리스 후보는 그럴 능력이 없다면서 대비시켰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 유세 현장에서는 한 남성이 난입했다가 제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유세장을 찾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 트럼프는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역량에 주목했다며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건 현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김정은을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I don't see her with Kim Jong-un like we did with Kim Jong-un.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상대하기에도 해리스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는데
앞서 22일 해리스가 김정은 같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한 남성이 취재구역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자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Is there anywhere that's more fun to be than a Trump rally? 이번 사건은 지난달 트럼프 총격 이후 미 국방부가 집회 현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태풍 산산이 사흘째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지나가며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까지 피해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교통이 끊겼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도로 위 맨홀에서 빗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차량들은 바퀴까지 차오른 물살을 가르며 이동하고 거리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사흘 전 규슈에 상륙한 10호 태풍 산산이 시코쿠를 지나 오사카 방향으로 동진했습니다. 오늘 오전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까지 큰 비를 내려 신주쿠 등 11개 구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강풍이 전봇대를 쓰러뜨려 대형마트 등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났고 물이 들어찬 가게들은 엉망이 됐습니다. この中がもうとにかく汚い状況でした。なんかもうとても悲しい状態でしたね。またこんな風になったんだなと思うととても悲しくて。 태풍이 지나간 규슈 지역에선 일부 신칸센 운행이 재개되고 있지만 고속도로 통제와 항공기 결항 등의 교통 차질이 여전합니다. 인명피해도 늘어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동안 비구름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고 산사태나 침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11년 만에 처음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측은 의제 조율을 위해 막판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전략을 짜는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대표 회담을 앞둔 여야 상황 전해드리고 뉴스야에서 조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당사에 들어섭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오늘 회담 준비 좀 잘 돼가지고 잘하겠습니다. 내일 회담에 배석하는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개 일정 없이 막판 회담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 회담을 이틀째 이어간 여야는 의제 설정과 합의 사항을 최종 점검했는데 의대 증원 관련 문제는 상정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만큼 대화 중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분 대화 과정에서는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은 좁히고 민생과 직결된 의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만큼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부분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숨겨진 회담 테이블의 의대 증원입니다. 네, 여야가 합의한 공식 의제에 의대 증원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이 여야가 발표한 공식 의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경우에는 당장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회담에 나서는 만큼 국민의 우려가 큰 민생 사안인 의료 문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화 의지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하면 한동훈 대표도 답을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고 합니까? 지금 이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나칠 수 없고 의대 증원도 현재 정부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중재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당이 다른 안을 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미 2,000명 증원안에서 한 발 물러나서 1,500여 명으로 줄였는데 이 총선 참패 직후에 숫자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네, 현재 내년도 증원부는 1,497명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내후년도인 2026년 증원 유예안을 한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취재를 더 해보니까요. 여당 지도부에서 의대 증원 정부안을 의사를 배출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는 중재안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의사 배출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지 못한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의사뿐 아니라 이 바이오 개발이나 기초 의학을 담당할 의사 과학자 비율을 높인다는 식인데요. 이렇게 의대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 또 다른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야당과의 대화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정 갈등을 생각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대표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선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개혁 부분에서는 양쪽이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4월 초 대국민 담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당시 이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위원장 사퇴를 언급할 만큼 크게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민주당 당론인 25만 원 지원법이나 또 해병대원 특검법 이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요. 여당이 당론으로 이미 반대를 했고 정부 입장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숨겨진 회담 테이블의 의대 증원의 느낌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첫 만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첫 만남은 너무 어렵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이 가사의 이 노래 올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일 회담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여야는 여야대로, 당정은 당정대로 꽉 막힌 전국을 푸는 실마리가 되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야권 호남 대립구도의 새 변수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된 듯한데 근데 오늘 조국 대표의 소환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오는 10월 16일 전국 기초단체장 4명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전남, 영광과 곡성 두 곳에서도 선거가 있습니다. 영남이나 호남처럼 지지세가 분명한 지역에서 군수를 뽑는 선거는 통상 이 별다른 주목을 받을 일이 없는데 이번 선거는 두 야당에 대한 이 호남 민심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먼저 시동을 건 건 조국혁신당이죠? 예, 의원 워크숍을 아예 이 영광 그리고 곡성에서 열고 조국 대표는 전남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고인물, 독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대응에 나서긴 했어요. 예, 이 조 대표가 고인물 이런 발언을 한 날에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들로 호남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직접 호남을 찾아서 호남 발전 구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새로운 지도부는 전남의 발전을 정말 이끌어내. 그런데 데이터로 결과 예측이 좀 됩니까?
예, 일단 이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 호남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더 높았습니다. 또 최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호남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2기 지도부 선출직에 호남 출신이 없어서 홀대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조국 대표도 어느 정도 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조국 두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번 가을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건입니다. 이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0월로 예상이 되고 이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 실형을 받고 대법원의 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야권 호남 대립구도의 새 변수의 느낌표는 꽃길 아니면 가시밭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지난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에게 조국 대표가 축하난 대신에 이 선인장을 보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는 선인장의 꽃말이라며 이 열정적으로 이끌어달란 이런 마음을 담았다고 했는데 두 사람의 앞길이 이 꽃길이 될지 아니면 가시밭길이 될지 10월 호남 민심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5연패를 위해 일본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남자 프로리그에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 5년 연속 통합 우승은 없었는데요. 그 부담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전지훈련에 따라갔습니다. 짝지어 패싱 게임을 하고 강력한 스파이크로 몸을 풉니다. 연습 경기가 시작되자 표정은 한층 더 진지해집니다.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일군 대한항공이 사상 첫 5연패에 도전합니다. 너무 부담되죠. 일단은 저희가 또 그만한 부담감을 이겨내야 역사라는 단어를 거머쥘 수 있는 거고. 대한항공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도쿄 그레이트 베어스와 2차례 연습 경기를 치르며 전력을 점검했습니다. 강력한 기본기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앞세운 일본 배구는 높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에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연습 경기지만 충분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의 기본기나 이런 볼을 컨트롤하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 교체 선봉에 선 이준과 정한용 같은 선수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팀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저희 팀 분위기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일본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항공은 다음 주 세계적인 강호 이탈리아 몬자팀과 한 차례 더 친선 경기를 가진 뒤 오는 21일 코보컵 일정에 돌입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낮 무더위에도 상가들에는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묻어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일부 서쪽 지역의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됐습니다. 다만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수와 제주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은 대부분 열대야 기준선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 3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올해 중부지방과 남부 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화 원더랜드의 주인공은 혼수 상태에 빠진 남자친구를 인공지능으로 복원해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는 깨어났고 AI와 진짜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로 느껴지는 거죠.
이러한 AI가 가져올 혼란의 미래, 영화로도 표현될 만큼 우리는 대부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10대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고 유포되는 SNS가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찾아 나서는 2번 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I 산업의 가이드라인격인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과방위가 방송 정쟁만 하느라 관련 논의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지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화들짝 놀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북이라도 이제라도 제대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